2018년도 6.13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공약집을 보니까 환경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실망했고 청소년들도 실망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이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마을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활동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 무렵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어요. 극도로 이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사고의 책임이 크게 도시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이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대골도 이제 서울시와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민관이 협력해서 마을에서 펼치게 되면서 도시에 살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지? 라는 고민 속에서 태양광 패널도 두르게 되고 우리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을 찾으면서 2018년도 6.13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공약집을 보니까 환경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실망했고 청소년들도 실망했고 4년 후에도 이런 공보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겠냐. 마을에서 캠페인하고 알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게끔 축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는 정말 미비하다. 그러던 터에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4대 기후 악당 국가에 속하는 한국에서 또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라는 중요한 결정이 나는 IPCC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에너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청소년들, 또 성대골 지역사회 조직을 좀 해서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소란을 떨었더니 안에 있던 의장,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다 이제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장님이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될 마지막 세대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그 얘기를 할 기회조차도 없다.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미래와 생존에 대한 전략이 지역사회, 도시를 떠나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몸집을 가지고 에너지 운동을 하는 그 주체로서의 마을에 드러나야 될까 협동조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동의를 했고 일단 거점 공간은 있어야겠다. 에너지를 하는 거점 공간? 도대체 뭐야 그게 무슨 전파사도 아니고 뭐를 하는 것이 에너지에 대한 공간일까? 뭔가 기술을 촉진해서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를 설득해서 유통시키는 인식 변화를 위한 유통 채널을 갖는 게 맞다. 플랫폼이다. 에너지 슈퍼마켓이 최종 선정이 됐죠. 에너지 자립마을 하면 다 막 태양광 패널로 덮여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럽의 에너지 전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리빙랩이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성, 자발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죠, 현장에서. 근데 개방성,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죠. 지속성, 당연한 거죠, 지속성. 현실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장 기반의 민의 권한이 가장 강해야지만 이게 성공한다라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정부처가 공모사업도 하고 실험도 하잖아요. 예산이 멈추면 왜 흔적도 없이 활동이 멈추고 지속 가능한 현장이 계속해서 그러면 확산되고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성대골의 리빙랩의 특징으로 놓고 본다면 주제가 굉장히 공공적이에요. 어떤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는 누구한테 특별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은 누구한테만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솔라론이라고 해서 이거 민간 그냥 마을 단위에서 이제 디자인해서 만든 태양광 금융 상품인 거죠. 서울시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갑자기 보조금이 줄어든다든지 빠지면 어떤 브릿지의 역할로서 이런 솔라론 같은 게 들어와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한꺼번에 그걸 이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그러면 우린 세입자예요. 이게 태양광을 외면하는 이유인 거예요. 냉장고도 가져가면서 태양광은 고작 20에서 25kg인데 그 소유주나 세입자하고 상관없이 태양광을 가전제품처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플러그인 방식의 그 가전제품으로 125가구 정도가 상가 옥상이랑 DIY를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저희가 리빙랩으로 진행했던 실험들. 지금까지는 저희는 에너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저의 주요 타깃이었어요. 건물의 뭐 단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더라도 건물주를 설득시켜야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20, 30대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이상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쳐서 50대 이상이 움직이게 할까. 매달 내가 내는 에너지 비용은 결국 경제적인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있고,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에너지 정보인데, 이 정보가 온라인에 유통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세입자들한테 이게 영향을 끼친다면, 건물 주인이 투자를 하고 세입자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건물 주인들이 세입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정보 유통과 그들의 관계망과 그들의 빠른 속도로 이 50대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세계화 도시화가 아닌 지역화다. 이제 나의 네트워크를 지역사회로 돌리는 그런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성대골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